초하! 안녕하세요. 비트초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초하! 7월 7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장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앞으로 이제 여러 지표 발표들, 빅테크 발표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급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전에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관점을 공유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올렸던 영상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등락폭 모두 맞았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확인하고 오셔도 좋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비트코인의 움직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이틀 정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공매도를 청산하는 분위기를 가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들이 앞으로 좀 불장이 올 것이란 예상에 좀 정찰병을 미리 보내놓고 지표 발표를 기다리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같이 일정표를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고용지표, 내일 있죠. 고용지표 발표,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중국 PPI, CPI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13일에는 인플레이션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6일부터 27일에는 FOMC, 그리고 그 사이에는 빅테크 어닝,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지표 발표 전까지는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떡상 전에 마지막 하락이 한번 나오고 하반기 불장이 두세 달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 시점을 저는 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언저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 떨어졌다 하면은 적극적으로 매수하시기를 제가 권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빅테크 어닝이 지금 실적 포인트가 크게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그거고요. 크게 나쁘지 않다는 거는 나쁜 건 맞지만 그래도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이고 그리고 좋지 않아도 그래도 그냥 그 평균만 하면 이제 좀 투자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만 심어줘도 이제 좀 괜찮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26일부터 27일에 금리 인상이 있는데 그 금리 인상을 지금 어저께 연준에서 발표한 회의록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9월까지 금리 인상이 없어요. FOMC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이번 여기에서 시장의 충격이 조금 있더라도 다시 어쨌든 9월까지 금리 인상 없어서 회복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11월 8일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데 그 전에 어쨌든 공화당 측면에서 유가랑 전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13일에 그래서 바이든이 사우디를 방문을 하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유럽 증시 제가 문제라고 했죠. 여기서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거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유럽 증시가 지금 괜찮고 왜냐하면 유가에 대한 그런 섹터들이 지금 보시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사우디 방문하기 전에 좀 어쨌든 이제 유가 문제가 좀 지속적으로 좀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러시아 증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 증시가 전쟁 시작하면서 떨어졌었는데 그 이후로 유가 때문에 계속 올랐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지금 최근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던 게 지금 이렇게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조금 문제가 있어요. 항상 우린 미국에 조금 초점을 두는데 사실 한국이 지금 중요한 포인트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을 보시면은 물가 상승률 6%, 손 떨리는 물가, 빅스텝이냐, 이제 이자 14만 원씩 오른다, 이런 얘기가 많죠.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이제 부자 보고서가 있어요. 제가 그걸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한국에서 100억 이상이 있는 정말 크게 좀 소득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의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이제 보통은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부동산으로 되어져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부자보다 이제 좀 중간 애매한 그런 중산층들은 금융 투자도 많이 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비율이 조금 더 적다고 보시면 되지만 어쨌든 부동산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투자를 좀 더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금리 인상을 50bp를 또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방금 보시다시피 뭐 1인당 14%가 오른다고 하는데 애매한 중산층들이 다 죽습니다. 부동산에 타격이 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어쨌든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실물 경기로 이제 옮겨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코인이나 이런 유동성이 큰 자산들에 좀 넣었던 돈들, 이제 좀 투자를 했던 돈들을 좀 회수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얘기 또 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는 코인이나 주식 이런 좀 투자들을 누가 많이 할까요? 자, 2030 세대가 많이 하죠. 그럼 2030 세대는 왜 많이 할까요? 2030 세대가 왜 이런 곳에 투자를 많이 할까 생각하시면 이제 인구 데드크로스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인구가 출생률보다 사망자가 이렇게 지금 데드크로스가 났어요. 그래서 인구 절벽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결국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중국도 이래서 이제 한 명 낳는 걸 좀 없앴는데 한 명이 원래는 이제 좀 책임져야 할 이런 그런 노부모를 하죠. 노부모가 좀 많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지금 좀 앞이 안 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최초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1인 가구도 또 많고 나 혼자 살래. 그럴 바에 난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면서 좀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업비트, 뭐 비트코인에 관련된 여러 그런 거래소들이 성장을 했고 지금 또 이렇게 포모라고 하죠. 부러워서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잡코인 위주로 펌핑이 그 전에 많이 나왔습니다. 뭐 업비트 말고 빗썸엔 막 하루에 2000% 가까이 뭐 급등하는 코인들 나왔죠. 가돌이 펌핑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은 이제 잡코인 위주로 펌핑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렇게 부동산에 타격을 입게 되면 결국에 어떻게 되냐? 이 잡코인 위주로 펌핑 나왔던 게 진짜로 좀 뭔가 제대로 되어 있는 근본 코인으로 갑니다. 지금 그럴 거예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잡코인 많이 가지고 계시다 하면 이번에 펌핑 뭐 나왔던 거는 좀 웬만하면은 지금 파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게 또 그런 그 근본 코인은 또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하시면 업비트 당장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코인 동향 들어가시면요. 여기 주간 상승률 있죠. 이 주 말고 보시면 1년 정도 힘들었기 때문에 1년 동안 상승률이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 막 지금 많이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이런 거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 건데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샌드박스를 계속 들고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거래대금도 상승을 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코인들이 다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코인이고 스테픈까지 이렇게 이런 코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최근에 5개 정도 투자 회사를 하는 정말 유명한 대표님을 만나 뵀었어요. 식사 자리에서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저한테 이제 권도영 대표가 투자 권유를 했었는데 안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개인적으로 이제 가상화폐가 실제가 없으니까 좀 담보물이 없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불안이 다 이해가 되는데 지금 코인 시장이 사실 뭐 디파이도 있고 NFT도 있고 정말 다양한 분야로 지금 가고 있지만 가장 기초되는 생태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 하면 집 꾸미는 중이라고 하면 이런 집을 꾸미는 것들만 잔뜩이고 결국엔 집이 없어요. 이 집이 뭐냐 하면 메타버스입니다. 근데 이거 좀 앞당긴 게 사실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 때 지금 보시면 명품 패션쇼를 동물의 숲에서 이제 2020년에 또 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NFT 뭐 이런 다 좋지만 결국적으로는 메타버스가 가야지 코인 시장이 간다. 그래서 전 샌드박스를 그런 불장의 초입을 보는 그런 지표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제가 한 9,000원쯤에 판 뒤로 1,000원대부터 계속 매집 중입니다. 저는. 자, 오늘 조금 안타까운 뉴스가 나왔죠. 헤이비트라는 그런 인공지능으로 뭐 투자를 해준다 이런 투자사가 사실 267억을 날렸다고 해요. 근데 어떤 거에 투자했냐 봤더니 루나 공매도를 해가지고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근데 숏이 스퀴즈가 나면서 위아래 크게 급변을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청산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얘기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는데 우리가 지금 누구나 쉽게 빠르게 돈 벌 기회를 원해요. 그리고 특히 코인 투자자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이런 억만장자가 됐으면 왜 그렇게 됐냐 하면 대부분이 이제 코인 투자에서 됐다 이런 분들 한두 분씩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는 이제 그런 시간의 선택을 받는다 하거든요. 이 시장의 선택을 받으려면요.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본인이 선택을 하고 투자를 하고 정말 본인의 노력이 어쨌든 꼭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이제 제가 영상을 제작을 하고 하지만 같이 이제 보시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이제 으쌰으쌰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AI 투자는 옛날부터 좀, 문제시가 됐었어요. 그게 과연 맞냐, 아니냐. 그래서 보시면 유튜브에 검색만 하셔도 정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쨌든 사람의 심리가 들어간 것이 투자의 집합체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돈 벌 방법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같이 공부하면서 나도 꼭 이제 좀 경제적 자유를 누려야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비트초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초아. 내일 뵙겠습니다.